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사용빈도 1위 영어 패턴 10개 익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같이 입을 터봐요.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영어 패턴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뉘앙스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패턴은 there is, there are 이건데요.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이 패턴을 쓰는데 there 이거의 뜻이 거기에, 저기에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왜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저기에라는 뜻의 there를 쓸까요? 이건 제가 원어민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우리는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가리키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네, 딱 근방은 here 이라고 인식하는데 이거 외에는 모두 다 there 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딱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어딘가에 하나 존재하는 건 다 there, 저기에 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이런 문장에서 편의점이 있어 라고 그냥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공간을 인식할 때 here 아니면 나머지는 다 there 이렇게 두 가지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 there is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하나가 존재한다면 is 이렇게 단수로 말을 해요. 그래서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이라고 하면 편의점이 있어 예요. 그런데 만약 저쪽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다면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there 까지 또 붙여서 써요. 앞에 있는 there is는 그냥 있다, 존재한다, 편의점이 존재해, 저기에 존재해 라고 뒤에 있는 there는 저기에라는 부사고요. 만약 좀 더 가까이 있어서 편의점이 여기 있네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he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존재해요, 여기에. 그리고 보통 여기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처럼 많이 말을 하잖아요.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near here. 이렇게 near까지 붙이면 존재하긴 하는데 이 근방에, 근처에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there is는 그냥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 뒤에 있는 there, here, near here 같은 경우는 부사로 정확하게 그 공간이 어디인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개일 땐 there is a 이 패턴을 쓰지만 여러 개가 있을 땐 there are 그 다음 뒤에 뭐 slippers 이런 거 붙일 수 있고요. 슬리퍼가 있어 라고 할 때 there are slippers 라고 하는데 이게 here, 여기 말고 어딘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냥 눈앞에 있으면 저쪽에 존재하네 라고 there are slippers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there 이게 존재한다라는 뜻도 되고 정말 저기에 있다는 것까지 말하는 느낌이죠. 아니면 더 정확하게 There are slippers there 하고 또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슬리퍼가 있어 라고 There are slippers here 이렇게 또 말을 해줘도 돼요. 그리고 선택권이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There is no choice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있다가 아니라 반대로 없어 라고 할 땐 There is, there are 다음에 no만 붙이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here is, here are 이 패턴인데요. 좀 전에 there is랑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선택권이 없어라고 할 때 there is no choice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here is no choice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there를 쓰지만 here 같은 경우는 내 근방에 있는 딱 이 주변만 말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there를 대신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어 아니면 선택권이 있어 이렇게 있어 없어라는 말을 할 때 there is는 쓰지만 here is는 쓰지 않고요. 그럼 여러분 here i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은 틀린 걸까요? 그렇진 않고 here is your phone 이런 문장도 있는데요. 이건 원래 your phone is here 여기서 왔어요. 너의 핸드폰이 여기 있어. 그런데 원어민들이 무언가 건네줄 때는 보통 여기 있어라는 걸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here is your phone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보통 here is 이렇게 시작하면 건네줄 때만 주로 쓰고요. Your phone is here 이 문장 구조는 여기에 있다 라고 건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놓여 있어요. 그렇게 위치를 말해줄 때도 쓰고 아니면 뭐 건네줄 때도 Your phone is here 하고 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here is 이렇게 바꿔 쓰는 게
특히 물건을 건네줄 때 쓰는 거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여러 개라면 there are로 바꿔 쓰듯이 here are 이것도 가능한데요. Here are the documents 라고 하면 여기 서류가 있어요 란 뜻이에요. 서류가 여기 있어요 보다 여기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뒤에 붙여본다면 you asked for 뭐 이런 거 붙이면 당신이 요청한 서류가 여기 있어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특히 건네줄 때는 here로 시작하는 패턴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패턴은 I want you to 인데요. 이것도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고 저도 영어 할 때 진짜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I want you to come home early. 너가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I want to 이거는 좀 더 쉽죠.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그런데 I want to의 want to 사이에 you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I want 나는 원해요. You to 너가 무언가 할 것을 이런 뜻인데요. 말을 할 땐 you의 강세를 주면 돼요. I want you to 왜냐면 너가 그걸 해야 되니까 딱 강세를 주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I want you to 그 다음 너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동사를 그대로 붙여서 쓰면 되는데요. Come home early 집에 일찍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대가 했으면 좋겠는 동사 딱 붙여서 쓰면 되고요. 그럼 누군가가 무언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부정문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가 늦지 않으면 좋겠어. 이건 I want him not to be lat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I want 나는 원해요. him not to be late 그가 늦질 않기를. 왜냐하면 to 이걸 부정할 땐 바로 앞에 not을 써요. 그래서 I want him to be late라고 하면 그가 늦으면 좋겠어 인데 I want him not to be late 이렇게 to 앞에 not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I want him to not be late 이렇게도 원어민들이 쓰긴 해요. 원래는 아까처럼 to 앞에 not을 붙이는 게 더 일반적이고 좀 더 문법적으로 정교하게 좀 지켜서 쓰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I want you to, I want him to 이 패턴을 쓰다 보면 이게 딱 입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I want him to 까지 다 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부정이라면 not 이걸 그 다음에 붙이고 동사를 그대로 be late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저희 원어민 선생님은 이게 더 본인은 익숙해서 많이 쓴대요. 물론 첫 번째 not to be late 이게 좀 더 문법적으로 맞긴 하지만 말할 때 아무래도 I want him to 여기까지 한 번에 쭉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not을 붙여 쓴다. 그리고 두 번째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좀 더 일반적이지만 두 번째가 편한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너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I want you not to be late. 이런 식으로 not to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I want you to 여기까지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서 not be late. I want you to not be late.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패턴은 I was just about to 이건데요. 만약 상대가 전화나 문자로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중이야? 라고 물어봤다면 내가 막 무언가 하려고 했어요. 이걸 이 패턴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I'm just about to have dinn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학창 시절에 be about to 이렇게 수거로 외운 적 있지 않나요? 저는 그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정말 유용한 패턴이더라고요. I am 나의 상태는 just 막 about to 무언가 막 하려던 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녁 먹다 라는 have dinner 같은 동사를 붙여서 쓸 수 있는데요. about 이건 뭐뭐에 대해서 란 뜻이 있죠. 그런데 이 about이라는 단어는 공간으로 표현하면 어딘가에 막 주변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말한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낸다면 무언가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막 아직 서성이면서 있는 그런 뉘앙스가 살짝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딱 시작하기 그 바로 주변에 있어. 막 무언가 하려던 참이야. 이런 뉘앙스의 그 뜻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What were you doing? 처럼 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과거로 물어봤다면 I was just about to 이렇게 패턴을 과거형으로 바꿔서 말해야 되는데요. 실은 just about to 앞에 I am을 쓰든 I was를 쓰든 비슷해요. 지금 막 무언가 하려던 참이다. 아니면 좀 전부터 무언가 하려던 참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제에 맞춰서 쓰지만 조금 말하는 건 비슷하고 너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생각해 놓은 그런 느낌이 있죠?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패턴은 I'm good at, I'm bad at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I'm good at speaking English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영어 말하기를 잘해요. I am good, 저는 잘해요. at, 무언가에 있어서. at, 이건 딱 포인트를 잡는 느낌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딱 잘하는지 말할 수 있는데 at 다음에 말할 땐 ing 형태로 말을 해야 돼서 speaking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형태가 ing로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be good at 이 다음에 붙여 말하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I am a good English speaker. 저는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처럼 영어는 명사로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I am 다음에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붙여서 말할 수 있는데요. English speaker 이라고 하면 영어 약간 스피치 잘하는 사람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이제 영어로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요. 전 노래를 못해요 라고 할 땐 I'm bad at sing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good 이게 bad 이걸로 바뀌었을 뿐이죠. I'm bad 나는 잘 못해요. at 무언가에 있어서 singing 노래하는 것에 있어서 이 문장도 I am a bad singer 이런 식으로 명사로 말하기도 해요. 저는 아주 노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be good at, be bad at 이건 수거로 외워서 알고 있어도 밑에처럼 이렇게 명사로 풀어 쓰는 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원어민들이 밑에처럼도 정말 자주 쓰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하고요. 그런데 I'm bad at running 저는 달리기를 못해요 라고 말할 때 bad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세고 또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진짜 못해요 이런 느낌인데요. 좀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면 I'm not good at running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I'm good at 여기에 그냥 부정문을 추가를 해서 bad라는 단어를 딱 써서 아예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not good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 못해요.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I'm not good at 이것도 써보면 좋겠죠. 여섯 번째 패턴은 I'm supposed to 이건데요. 이걸 배웠어도 쓰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suppose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I suppose that he's the thief. 이런 문장을 보면 나는 그가 도둑인 것 같아. 이런 뜻이 잘 이제 유추가 되죠. suppose 이건 가정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이 생각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기준으론 보통 도둑들은 이런 행동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요즘 막 그랬으니까 그가 그걸 훔쳐간 도둑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게 그리고 가정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게 suppose인데요. 그런데 I suppose 보다는 I am supposed to 이 패턴을 정말 자주 써요. I'm supposed to pick up my son today.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요. I am, 나는 supposed,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가정되어진다 이런 뜻이고 어떤 기준, 규칙,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오늘 아들을 픽업하러 가기로 되어 있다면 선생님도 또 뭐 남편도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약속, 기준, 규칙 이거를 생각하면 I'm supposed to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고요. I'm not supposed to sleep late. 나 늦게 자면 안 돼 라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스스로에 대한 규칙을 세웠어요. 나는 몇 시 이후에는 자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만약 I should not sleep late 이렇게 should를 쓰면 누군가의 조언, 충고랑 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안 자는 게 좋다고 했어. 이런 느낌이고 두 개가 비슷한데 어쨌든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I should not 뿐만 아니라 I'm not supposed to 이것도 쓰면 좋겠죠?
I'm not supposed to drink coffee at nigh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밤 9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절대 못 자요. 이런 기준이 사람마다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나는 지금은 밤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안 돼. 이런 뉘앙스의 패턴이고요. I'm not supposed to 여러분 꼭 써보세요. 7번째 패턴은 have you heard 이건데요. 이건 그냥 단어를 붙여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of, about 다음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ave you heard the song? 이렇게 말하면 너 그 노래 들어봤어? 이거예요. 이건 정말 노래, 앨범 이런 식으로 실제 그거를 내 귀를 이용해서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Have you heard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단어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귀로 들었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Have you heard of LG? 이런 식으로 of가 들어가면요. 그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어? 이거예요. LG라는 회사를 들어봤어? 이런 뜻인데 노래를 듣듯이 즐겁게 귀로 막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존재한다는 정보를 들어봤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ave you heard about the rumor? 처럼 about을 쓰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그런 정보를 들었냐? 좀 더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 알겠죠?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말해도 되고 또 서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Have you heard the gossip? 너 그 소문 들어봤어? 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봤냐 이런 뜻이고 Have you heard of the gossip? 이렇게 of를 넣으면 그런 소문이 있다는 그 정보를 그런 사실을 알고 있냐, 들었냐 이런 뜻이고요. Have you heard about the gossip? 이라고 하면 그 소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어? 정보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뉘앙스 차이 알고 있어야겠죠. 8번째 패턴은 Can you guess w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붙여서 말을 하는 건데요. Can you guess what I bough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guess, 이건 추측하다, 또 맞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찍었어 이런 말 하죠. 찍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Can you guess라고 하면 너 찍어볼래? what, 뭔지, I bought, 내가 산 게. 내가 뭐 샀는지 맞춰볼래? 이런 뜻이고요. Can you guess what my favorite color is?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라고 이 문장만 말을 한다면 What is my favorite color?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can you guess 다음에 이렇게 붙여 말하죠, 문장을. 이럴 땐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을 해야 돼요. 이때 뒤에 그냥 What is my favorite color? 이렇게 말해버리면 맞춰볼래?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이렇게 두 문장을 따로 말하는 느낌이에요. 두 개의 의문문을.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맞춰볼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땐 주어 동사 순인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what 말고도 다른 의문사 넣을 수 있는데 Can you guess why I came here? 이것도 가능해요. Why? 왜 I came here? 여기에 내가 왔는지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맞춰볼래? 처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Can you guess how old I am?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몇 살인지 맞춰볼래? 이런 말 하죠. 이때는 how old 이게 세트예요. what을 대신해서 몇 살인지란 뜻이고 뒤에 I am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을 해야 돼요. Can you guess how old I am? 이런 식으로 how old am I?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어 동사로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죠. 그런데 Can you guess 패턴 다음에 말을 한다면 Can you guess where I am from?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결국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볼래?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하는 패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9번째 패턴은 Why don't you? Why don't you drink some tea? 티 좀 마시지 않을래? 이건 권유할 때 쓰는 문장인데요. Why? 왜? Don't you? 안 해? 그 다음에 동사를 붙여 말해요. Drink some tea. 티를 마시는 거. 차 마시는 거 왜 안 해? 뭐 안 할 이유가 있어? 하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할 때 쓰는 건데 그럼 이렇게 권유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너 왜 안 해? 처럼 말할 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실은 똑같은 패턴을 써요. 예를 들어 Why don't you do your homework? 이 문장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숙제하는 거 어때? 이렇게 권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숙제를 왜 안 해? 이런 뜻도 돼요. Why? 왜? Don't? 안 해? 이게 결국 왜 안 하지? 이유 좀 알려줄래? 그래서 Why don't you? 이 패턴은 뜻이 두 가지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권유하는 말로만 하고 싶다면 How about? 이런 패턴도 있긴 해요. 그래서 How about doing your homework? 이렇게 말하면 너 숙제하는 게 어때? 이런 뜻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권유하는 말을 하고 싶다면 How about? 이걸로 바꿔 쓸 수 있긴 한데 Why don't you? 이게 뭐뭐 하는 게 어때? 왜 안 해? 결국 두 개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Why don't you take a break? 너 좀 쉬는 게 어때?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어떤 상황에서 쓸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동료가 내가 정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나는 잠도 거의 못 자고 하루에 정말 한두 시간 자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어.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Why don't you take a break? 너 왜 안 쉬어? 이거죠. 근데 결국 너 왜 안 쉬는 거야? 는 너 좀 쉬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Why don't you 뜻이 두 가지이긴 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해? 뿐만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할 때 이 패턴 쓰는 거 꼭 기억해야겠죠? 10번째 패턴은 Would you mind if? 이건데요. 이거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런 식으로 Would you mind 다음에 if 쓰고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Would you mind? 신경이 쓰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If 만약에 I open the window 제가 저 창문을 연다면 창문 열어도 괜찮으세요? 이런 뜻이고요. mind 이게 꺼리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이다 있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실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우산 좀 빌려도 될까요? 라고 할 땐 Would you mind if I borrow your umbrella?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여러분이 혹시 이 말을 듣게 된다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Would you mind? 좀 꺼려지세요? 좀 그러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빌려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땐 yes라고 하면 돼요. Actually, yes. 네, 좀 꺼려져요.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유도 말해주면 좋겠죠. It's my favorite umbrella. Sorry. 이거 제가 좋아하는 우산이라서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할 땐 yes라고 하면 되고요. 반대로 거절하지 않고 네,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이때는 부정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No, I don't mind. 아니에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꺼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답해도 되고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되고 Not at all. 전혀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Of course not. 물론 아니죠.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 no, not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런데 요즘 원어민들이 좀 헷갈리게 대답할 때가 있는데 sure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Sure thing. 그런데 이것도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인데요. sure 이라고 하면 yes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sure 이 단어를 문제 없어요. No problem.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mind? 라고 했을 때 sure 이것도 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뒤에 thing을 붙여서 sure thing. 문제 없는 일이에요. No problem.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기억해야 하고 우리 10개 패턴 모두 같이 배워봤네요. 네, 오늘은 사용 빈도 1위 영어 10개 패턴을 같이 연습해봤어요. 제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우선순위대로 알려드리거든요. 시험에서나 볼 법한 원어민들이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은 모두 빼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알아야 할 것들부터 배울 수가 있거든요. 저와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